삼각함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각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할 건데, 원래 중학교 때 각이라는 건 뭐였냐면 반직선 두 개 있죠. 두 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을 갖다가 각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 벌어진 정도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 각도라고 했단 말이야. 오케이? 이게 중학교 때예요. 근데 사실 이 두 반직선은 어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두 반직선 중에 하나를 갖다가 고정을 시킬 거야, 하나를. 얘를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시초선이라고 할 거예요. 시초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하나는 고정이 아니겠죠. 각이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움직이는 놈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동경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붙여요. 오케이.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회전한 양을 갖다가 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때 회전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회전 방향에 따라서 이 각도가 달라지는데 회전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시계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이 있어. 근데 수학에서는 항상 시계가 좋아요? 반시계가 좋아요? 수학에서는 반시계가 좋아요. 그 뭐 이유는 없고요. 일단 정의 자체가 그렇게 했다고, 그지? 그래서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고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원래 우리의 각이 범위가 어떻게 되죠? 우리 이 각을 갖다가 이제 뭐 x라고 한다 그러면 이 x의 범위는 원래 0도부터 어디까지? 360도까지 이런 사이에 있는 각만 우리가 표현을 해왔다면 지금부터 이 각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 거냐면 회전은 지금 제한이 없죠. 한 바퀴를 회전하든 두 바퀴를 회전하든 여러 바퀴를 계속 회전할 수도 있잖아. 그럼 각이 계속 어떻게 돼?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겠죠. 그래서 지금 x가 뭐가 되냐면 실수 전체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각을 이제 확장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우리 지수의 확장 공부했던 것처럼 약간 비슷한 느낌 들지 않아요? 각을 정의를 다르게 함으로써 확장을 시켰어. 그럼 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함수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밑작업을 해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 각이 60도야. 근데 여기가 시초선이고 여기가 동경이야. 오케이? 그럼 실제 이 각은 몇 도라고 할 수가 있어? 이제 플러스 6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반대로 우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화살표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이만큼이 60도다 라고 하면 이 각은 어떻게 표현해? 마이너스 60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어서 공부를 해볼 건데 표현 방법이에요. 표현.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왜 생기냐? 지금 볼게요. 내가 한 30도를 이렇게 나타내라 그랬어. 그랬더니 30도는 동경과 시초선이 위치가 이러한 모양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야, 너 390도 한번 표현해봐 라고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 그럼 거기다 30도만큼 더 가면 390도 이렇게 되겠지. 그랬더니 어때? 시초선과 동경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겹치는 상황, 각이 겹치는 상황에서도 시초선과 동경의 모양이 똑같더라. 그럼 우리가 시초선과 동경을 단순히 놓고 봤을 때 이 각이 무슨 각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러한 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각들을 전부 다 표현하는 방법, 즉 일반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세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일단 이 눈에 보이는 각이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는 각 했다가 눈에 보이는 각에다가
근데 사실 이게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여기에서 한 바퀴를 더 돌아도 이거고, 두 바퀴를 더 돌아도 반대쪽으로 돌아도 이거잖아. 그래서 몇 바퀴다라고 쓸 겁니다. 몇 바퀴. 이 몇이라는 거는 정수가 돼야 돼, 정수.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가장 이제 나타내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60분법이에요, 60분법. 무슨 말이야? 60분법? 60분법이란 뭐냐면, 한 바퀴를 몇 도라고 보는 거야. 한 바퀴를 360도로 보는 거예요. 한 바퀴가 360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도라는 기호를 쓰죠. 도라는 기호. 그럼 봐봐. 왜 쌤 그러면 60분법이에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1도라는 게, 이 도라는 단위가 있잖아. 이 도라는 단위가 실제로는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땐 되게 작은 단위죠. 근데 이게 우주로 간다고 쳐봐. 이야. 1도를 그리잖아요. 이거보다 작겠죠. 그럼 어때? 되게 작아 보여. 근데 여기 길이는 어때요? 되게 작죠. 근데 이 반직선의 길이가 1km가 된다고 해보자. 오케이. 1km가 되잖아요. 그럼 저 끝에 있겠지? 그럼 이것도 올라가면서 저 끝에 있겠죠? 그때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거야.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도라는 각이 되게 그냥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되게 작은 각이지만 실제로 뭔가 엄청 큰 그런 거리를 비교했을 때는 되게 큰 각이더라. 그럼 이 사이각도 내가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1도를요 60으로 쪼개요. 오케이? 그럼 이 1도를 60개로 쪼개면은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뭐라고 하냐면 1초라고 합니다. 왜 1분이라고 합니다. 1분. 아까 자 1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 1분도 어때요? 일단 그릴 수 없어요 사실상. 근데 이것도 막 몇백 킬로 이러면 어때? 크죠? 그래서 이것도 60개로 또 쪼개요. 그럼 뭐가 돼? 1초가 돼요. 이 각각이 60분의 1의 관계다 해가지고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뭐야? 도가 되는 거야. 이건 우리 안 써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는 거지. 일반각은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각이 있겠죠? 그걸 이제 눈에 보이는 각이라고 쓸게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각이라고 쓰고 플러스 360도가 한 바퀴니까 곱하기 n이라고 쓰고 n은 정수다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러면은 이게 몇 바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디 보자. 예를 들어서 30도랑 390도로 어때요? 실제로는 다른 각이죠? 이런 각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각? 마이너스 330도. 이런 각들을 다 표현하면은 한 가지 모양으로밖에 안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30도, 그 다음에 39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0도. 이런 세 가지로 표현이 되거든. 근데 이걸 내가 다 그려줄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표현을 하겠다. 일단 눈에 보이는 각은 누구예요? 30도죠. 눈에 보이는 각은 우리가 원래 각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 곱하기 이거는 그냥 30도라고 쓰시면 돼. 너는 360도 곱하기 1이라고 쓰면 돼. 너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돼. 그치?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다가 정수를 곱해주면 되더라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60분법이고요. 60분법에서는 한 바퀴가 360도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뭐 새롭게 배우는 방법은 이제 호도법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호, 도, 법 따로따로요. 호라는 거는 어떤 느낌? 약간 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도라는 거는 각도겠죠.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한 바퀴를 얼마로 본다 했어? 한 바퀴를 갖다가
2파이로 본다 그랬어. 2파이.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 일단은 호라니까 원이 있을 거예요. 원이 있고 여기 반지름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원의 둘리도 어쨌든 길이다 보니까 원의 둘리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죠. 이 길이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2파이r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이가 r이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럼 이 r이 되는 순간에 끄었을 때 이 호에 대한 무슨 각? 중심각을 갖다가 지금부터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1이다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이 각도를 1이다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1라디안이다라는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도법은 단위가 뭐냐면 단위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써요. 라디안. 근데 이 단위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라. 도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1라디안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을까? 숫자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자식을 각을 실수로 표현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중심각이 2래. 그러면 당황하지 마. 오타 아닌가? 도 어디 갔어? 오타 아닌가가 아니고 뭐야? 실수로 표현해 호도법을 썼구나. 호도법에서 2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호도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찌됐건 요것도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고 호도법도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이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얘네 둘의 관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얘네 둘이 왔다 갔다 못하면 안 되잖아. 같은 표현 방법인데.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1라디안이 대충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거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울게. 1이라는 라디안 각은 실제로 얼마 정도 되냐면 57. 얼마 무리수 각도가 돼요. 이걸로 어때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어째서 이런 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원주라는 거는 2파이r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비례식을 쓸 거야. 2파이r에 대한 중심각은 얼마죠? 그쵸. 360도죠. 근데 원주가 얼마인 거? 아닌 거. 그때의 각은 얼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각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 1라디안 각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 이해됩니까? 360도일 때, 중심각이 360도일 때 호의 길이는 원주니까 2파이r이야. 근데 중심각의 크기가 그러면 1이라고 하면은 호의 길이가 r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는 뭘로 나타냈어? 60분법. 여기는 호도법으로 나타냈으니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양배 약분해볼까? r로 약분을 하시고 그러면 둘이 곱한 거랑 같을 거니까 우리가 1라디안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2파이분의 360도라고 쓸 수가 있고 우리는 2로 나눠서 파이분의 180도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파이가 대충 얼마예요? 3.14 이러고 이렇게 되죠. 그걸로 180 나누니까 57점 얼마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이걸로 풀라고 하겠니? 아니죠. 너네들은 라디안 각을 어떻게 60분법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낸단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양변에 파이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파이, 라디안 생략할게요. 그럼 너가 몇 도다? 180도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그럼 호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냐? 세타는 일단 눈에 보이는 각이 있겠죠? 여기다 얼마만큼? 몇 바퀴라 그랬어. 자, 한 바퀴가 180도가 반 바퀴잖아. 그럼 한 바퀴는 얼마죠? 2파이죠? 그래서 한 바퀴를 2파이로 본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 파이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여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당연히 n은 정수겠고. 이해되겠니? 60분법과 호도법을 왔다 갔다 해볼 건데,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60분법과 호도법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이가 뭐 얼마? 180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가 180도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0도를 만들어야 돼. 0도. 와, 이 180하고 0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그대로 뭐 180을 빼줘도 되겠죠. 그럼 파이에서 파이 빼면 얼마야? 0이잖아. 0. 0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할 때 여기다 얼마 곱해도 돼? 0. 그럼 여기도 얼마 곱해? 0. 이거는 실수야 아니야? 실수야. 아니 파이가 실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 자, 그럼 30도를 나타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를 얼마로 나누면 돼? 6으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얘도 6으로 나누면 얼마? 6분의 파이다. 자, 같은 원리로 45도 얼마? 2로 나누면 얼마야? 90도. 그럼 또 2로 나누면 45도. 그럼 4로 나눴죠? 그래서 4분의 파이다. 60도는 얼마일까? 3분의 파이. 야,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디서? 여기서 3으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몇 배? 2배. 자, 90도 얼마예요? 2분의 파이 어떻게 했어? 2로 나눴니?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 3 곱해도 되고, 여기다가 1.5 곱하는 거는 바보죠. 여기다 2 곱해도 되겠죠. 120도 얼마? 3분의 2파이 어떻게 했어? 그렇지, 여기서 2배 했죠. 그렇죠. 이렇게 찾아내야 돼. 자, 135도 얼마? 할 수 있어. 3배. 4분의 3파이. 자, 150도 얼마? 쉽죠? 5배. 6분의 5파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워요. 하지만 하다 보면 외워져. 자, 270도 얼마예요? 2분의 그치 3파이. 너는 2파이. 너는 3파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반대는 더 쉬워. 어떻게 하면 돼? 파이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180도. 그럼 180도 6으로 나누고 5로 곱하면 150도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60분법과 호도법을 바꾸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올 거고, 해설도 그렇게 나올 거고, 우리도 그렇게 풀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 자, 넘어가 봅시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동경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시초선으로부터 반직선이 움직이는 반직선 있잖아요. 근데 동경이 이제 두 동경이니까 동경이 2개 있다라는 거야. 그 말은 각이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각을 표현하는 동경, 각을 표현하는 게 동경인데 그 두 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위치가 정해져 있대요. 위치 관계가 뭐 정해져 있나 봐. 그 말은 이제 두 각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예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하게끔 한번 그려볼게. 예,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내가 흰색과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눈에 보이는 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거,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도 이거야. 우리 알파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눈에 보이는 각에다가 플러스 2n 파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호도법 나왔죠? 써야 돼. 몇 바퀴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베타라는 자식도 뭐야? 눈에 보이는 각에다가 2n 파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 n과 이 n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놓고 일단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그럼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뭐 위에서 아래를 빼든 아래에서 위를 빼든 베타 빼기 알파의 절대값, 이게 무슨 말이야? 차라는 소리죠. 차. 두 각의 차가 얼마다. 뭐 여기서 이걸 빼든 여기서 이걸 빼든 어차피 뭐가 나와요? 정수가 나오죠. 그죠? 너도 2n 파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내가 한글로 뭐라고 써놨어? 합이 몇 바퀴 차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몇 바퀴다 라는 소리가 돼. 이해되겠어? 두 번째 갑니다.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뭐라고 돼 있어?
그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알파를 표현하는 각이고 이게 베타를 표현하는 동경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C초선이야. 그러면 이제 알파라는 각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눈에 보이는 각을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그럼 여기는 몇 도야? 180도. 그럼 파이가 되겠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알파라는 자식은 눈에 보이는 각에다가 몇 바퀴다 라고 쓸 수 있고 베타라는 자식은 어디서? 눈에 보이는 각이 파이 플러스 세타에다가 플러스 2m 파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건데 둘이 빼보면 어떻게 되죠? 빼보면 베타 빼기 알파에 절대값을 붙이면 세타 사라져. 너는 몇 바퀴고 파이. 오케이. 그럼 파이에다가 플러스 뭐 2m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절대값이니까 양수로 쓴 거야. 자, 그럼 파이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반 바퀴예요. 2m 파이가 뭐야? 몇 바퀴예요. 2파이가 뭐예요? 한 바퀴예요. 그럼 파이는 뭐야? 반 바퀴예요. 그 무슨 말이냐? 둘의 차이가 몇 바퀴하고 반 바퀴 차이가 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갑시다. 두 동경이 어디 축 대칭? X축 대칭. 그럼 이게 C초선이고 두 동경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볼게요. 일단 대칭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볼게요. 너가 알파를 나타내요. 너는 이제 베타를 나타낸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눈에 보이는 각은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대칭이니까 이 각도 뭐가 돼? 세타가 되겠죠. 일단 눈에 보이는 각은 이렇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알파라는 각은 이렇게 우리가 일단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그지? 베타라는 각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바퀴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알파라는 놈은 세타에다가 얼마? 2m 파이를 더하면 돼. 베타라는 놈은 이 세타인데 눈에 보이는 각이 마이너스 세타죠. 마이너스 세타에다가 뭐야? 2m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둘이 뭐 하고 싶어요? 둘이 더하고 싶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2m 파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이거 어떻게 해석해? 합이 몇 바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합이. 이해되겠어요? 네 번째 갑니다. 이해되죠? 이번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럼 Y축도 그리고 X축도 그려줄게요. 근데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 요러한 알파의 동경을 그리고 Y축 대칭인 베타의 동경을 그렸을 때 일단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 각도 뭐가 돼요? 대칭이니까 세타가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봐. 알파를 나타내 볼게요. 알파라는 건 눈에 보이는 세타에다가 몇 바퀴를 이동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베타라는 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봐봐. 파이 180도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오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만큼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파이 빼기 세타만큼. 그 다음 거기에다가 몇 바퀴다. 둘이 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죠. 대칭은 더해야 돼. 그럼 둘이 더하니까 어떻게 돼? 파이가 되고 플러스 2m 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합이 반 바퀴 플러스 몇 바퀴다. 이해되겠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가시는 거야. 자, 5번 갈게요. 이번에 어디 대칭? Y는 X 대칭. 그러면 Y축과 X축을 그려주고 Y는 X도 그려주면 이지예요. 이지. 이렇게 해볼까?
요 자식 그었고 이거를 알파. 대칭이니까 요 자식 이렇게 그어갖고 베타 해볼게요. 눈에 보이는 각을 갖다가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도 뭐가 돼? 세타. 이거 어렵지 않죠? 알파를 표현해 봅니다. 알파라는 건 눈에 보이는 각만큼 어떻게 했어? 시계 방향. 뭐야?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2n파이. 자, 그 다음에 베타를 쓰면 베타는 90도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갔죠. 이거 뭐라고 써? 4분의 파이. 아, 죽어야 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플러스 2n파이다. 둘이 뭐 하고 싶어요? 더하고 싶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2분의 파이 플러스 2n파이다 라고 돼. 반의 반바퀴. 오케이. 6번을 볼게요. 내가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외우는 방법. 6번은요. y는 어디? 마이너스 x 되지. 자, 그렇다면 요 정도에 똑같이 할까? 일단 해보죠. 왜 알파라고 나요? 그러면 대칭이니까 베타는 요런 식으로 있겠죠. 어떻게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내가 눈에 보이는 이 각을 갖다가 뭐라고 해? 세타라고 한다면 이 각도 뭐가 돼? 세타가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파는 얼마야? 마이너스 세타에 플러스 2n파이가 되고, 베타는 자, 어디로 갈래? 시계로 갈래? 반시계로 갈래? 시계로 갈래? 자유야, 자유. 시계로 갈 거야? 오케이. 시계로 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플러스 세타죠. 그 다음 플러스 2n파이. 이건 너의 자유야. 자, 그 다음 둘이 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보니 마이너스 얼마? 2분의 파이 플러스 2n파이의 꼴로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봐. 우리 이거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가 뭐여야 된다 했어? 여기가 눈에 보이는 각, 즉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다 얼마를 더해줘야겠어? 360도를 더해줘야지. 오케이?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2분의 3파이에다가 플러스 2n파이가 돼요. 이해되겠어요? 결국에 이 자식은 외우는 방법이지. 대칭은요? 대칭은 전부 다 합. 대칭은 합과 관련이 있어요. 두 동경이 뭔가 대칭이다 그럼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합이 어떻게 일정하냐라고 보니까 둘이 더해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디 축 대칭? X축 대칭. 그럼 X축을 싹 봐봐. 몇 도야? 180도. 두 배가 몇 도? 360도. 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자, 어디 축 대칭? Y축 대칭. 그럼 X축을 그려놓고, 이건 시초선이야. Y축을 그려요. 자, 몇 도야? 90도죠. 두 배가 몇 도야? 180도. 오케이. 그 두 배를 적어주면 돼. 여기는 어차피 2파이를 적는 건데 의미가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는 감이 왔죠? 누구에 관해서? y는 x 몇 도야? 45도. 두 배 몇 도야? 90도. 느낌 왔죠? 누구에 관해서? y는 마이너스 x 몇 도야? 135도. 두 배 몇 도야? 270도. 그럼 누군가 나한테 이러겠지. 선생님, X축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 몇 도야? 360도. 두 배 몇 도야? 720도. 더해도 똑같아요. 쌤, Y축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몇 도야?
270도, 두 배 몇 도야? 540도. 거기서 360도 빼도 180도. 다 똑같아. 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몇 도야? 225도. 두 배 하면 450도. 360도 빼면 얼마야? 90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뭐 해야지. 몇 도야? 이건 그냥 마이너스 45도로 봐도 되는데 315도죠? 마이너스 45도로 보면 두 배 하면 마이너스 90도죠? 그게 뭐예요? 270도예요. 그러니까 뭘로 하든 다 똑같아. 이거 뭐 알파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뭐 여기 있든 다 똑같아. 이해되겠어? 일단 대칭은 뭐 하자? 합이 두 배다라고 생각하세요. 대칭일 때는 합이 두 배다. 대칭을 하자마자 생각나는 게 뭐냐면 평균이거든요. 평균은 뭐예요? 둘이 더해서 절반.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이 두 배다? 그럼 평균이 너다라는 거죠. 이거다? 그럼 평균이 얼마다? 별이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평균이 누구다? X축이다. 알파 베타 평균이 누구다? Y축이다. 알파 베타 평균이 Y는 X. 알파 베타 평균이 Y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거 빼고는 대칭이 아닐 때는 뭐야? 차이가 한 바퀴냐 반 바퀴냐. 이해되겠어? 외워야죠 뭐.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여기다가 잠깐 그냥 재미로 써볼게요. 우리 원래 알고 있는 거 부채꼴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넓이 다뤄볼 건데 원래 알고 있는 부채꼴 어떻게 구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360도 곱하기 근데 이거 원래 알고 있나? 부채꼴의 길이요? 공식을 알려주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2파이 R에다가 얼마로 곱해요? 이게 원주야 원주. 360도번에 그치 중심각 세타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걸 우리가 360을 뭘로 바꿀 수가 있죠? 2파이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아니고 R 세타가 되는 이렇게 호도법을 써서 나타내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자, S는 뭐가 될까? 부채꼴의 넓이에요. 원의 넓이 얼마? 파이 R 제곱했다가 360도분의 얼마? 세타지. 그럼 너는 360도를 뭐로 바꾸니까? 2파이로 바꾸니까 파이 약분되고 얼마?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 R 세타가 뭐라고 했으니까? L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RL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 오케이. 네. 자, 한 가지 더 꿀팁. 자, 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다. 일대 중심각은 2입니다. 이건 외워놔야 돼. 알겠어요? 네. 식으로 할 수 있지.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재미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걸로 갑시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각도에 대한 거는 설명을 다 한 겁니다.